오늘 국회에서는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본회의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이틀째 현안 질의에 나섭니다. 계엄 사태 그리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한수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야권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24시간 뒤부터 처리할 수 있으니까 내일 오후 5시에 주말인데 내일 오후 5시에 처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도 오늘 성명을 발표하면서 여당의 표결 동참을 호소한 상황이고 여당에서 현재 뭐 한 7명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가결될 걸로 이렇게 좀 예상하는 분위기죠. 총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쪽 사정은 저기가 잘할 텐데 왜 나한테 먼저 물어보세요? 뭐 아무래도 예. 지난번 이제 또 국회 본회의 표결 아예 참여 자체를 보이콧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회 민주주의에도 반하고 네. 또 국민들 분노 원성도 또 대단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로 선출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으로 내일 이제 본회의 원내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대체로 그래도 뭐 지난번처럼 집단 이렇게 보이콧으로 가기보다는 당론은 뭐 앞에 추경호 원내대표의 입장을 그대로 그 지도부의 입장을 유지하더라도 네. 본회의 표결 참여는 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한 7명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만은 예. 저게 이제 뭐 또 투표소 들어가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 소추안 때도 그때 3, 4명이 뭐 62명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 네. 그분들이 탄핵 소추안에 동의하는 그거는 언들 서로도 쌍방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 참여가 이루어지면은 탄핵 소추안은 뭐 대체적으로 가결될 걸로 저는 예상합니다. 네. 예상보다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때 우리 당 경험으로는 네. 그런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당시 299명 중에서 234명 예.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이 됐었습니다만 내일 표결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러니까 뭐 민심을 거스를 순 없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도. 그리고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게 돼 있는데 불참으로다가 대응하는 것은 사실은 법 위반 소지가 있잖아요. 무기명으로 가서 투표하라는 건데 자기 양심껏 그건 아예 참석을 못하게 하는 건 좀 아주 비굴하고 해도 어떻게 그 못 믿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당 의원들을. 그건 참 해서는 안 될 짓을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했는데 권성동 새로 된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원내대표 때 박병석 의장하고 이 검찰청법에 대해서 그 중재안을 받아가지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은 걸 그 당시 서슬퍼렇던 용산에서 뒤집어가지고 그 무산이 된 게 참 안타까운데 국회에서 서로 합의한 걸 여야가 그리고 각 당이 다 추인까지 의총에서 받아 놓은 거를 갖다가 그 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모습 잘못되는 아주 첫 단추를 어쩌려고 저러나 그랬던 이제 그런 말이죠. 근데 확실치 않은데 저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때 저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권성동 그때 원내대표하고 입장이 이렇게 좀 완전히 상반됐다는 그런 아이러니를 느끼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그때 이 법이 꼭 좋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합의 안 하면은 더 뭐 저쪽이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더 나쁜 법안이 통과될 것 같아서 이제 저희 합의를 했다. 뭐 그때 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때 그게- 그 상황과 그게 이제- 표결에는 어떤 그게 예. 의회주의, 의회를 존중하는 사람의 자세란 말이죠. 예. 저쪽이 압도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 똑같이 저 5대5로 나눠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예. 한 6대4나 뭐 그 정도 내 주장을 관철해야 타협이 되지. 예. 그리고 국회라는 건 결국 서로 타협하라고 만들어놓은 기관이지 뭐 맨날 대통령한테 저 가서 거부권만 기대는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적어도 전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일말의 기대가 있기 때문에 네. 저번처럼 불참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보면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하면은 이 거대한 민심의 물결을 그렇게 완전히 거스르진 못할 거다 이렇게 예.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두 분께서 표결에는 이제 참석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 당론으로 반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새로 선출된 이제 원내대표 예. 입장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에 그게 뭐 그 시절이 아주 옛날도 아니고 불과 일주일 전 상황이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당론으로 네. 탄핵 소추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이미 정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 됐다 해가지고 그 당론 변경을 가져가는 그런 지금 절차나 지금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래도 소신과 원칙이 뚜렷한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래도 예. 때로는 또 요걸 얻어먹을 때는 얻어먹더라도 또 나름 정치적 양식을 또 대단히 양심은 또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판단들이죠. 그래서 네. 이제 이 문제는 이제 참 이 불안정한 불확실성 예.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신인도나 또 경제에 엄청난 지금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엄동설은 다가오는데 글쎄요. 먹고 사는 문제 정말 시급하고 다급한 예. 그런 국민들 생각하면은 전국을 안정시키는 예. 일이 어떤 일인지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해서 그걸 다 이렇게 내몰라라 하실 분들은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내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 대해서 예.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당 대표 한동훈 대표는 탄핵 찬성 입장을 공언을 했고요. 새로 뽑힌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존의 이제 당론 탄핵 반대 입장 그거를 이제 바꿀지 그대로 갈지 이 부분을 이제 놓고 지금 고민 중인 것 같고 오늘 오후에 중진 모임도 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좀 수렴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렇게 의견이 다른 이 부분 이건 어떻게 좀 봉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다 전 말씀드렸는데 예. 권성동 대표들 지금 당론으로 저렇게 반대로 돼 있는 거를 바꾸려면 또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근데 설사 그렇더라도 이 어느 정도 지금 이미 뚝은 무너졌다고 봐요. 저 반대 당론이라고 하는 뚝은. 당 대표가 탄핵 찬성을 네. 당론으로 해달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전 뚝은 이제 무너졌고. 네. 투표장에 어제 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아마 불구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새로 된 신임 대표가 적어도 그런 거는 답습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내일 투표장엔 본회의장엔 들어갈 거라고 봐요. 네. 오늘 오후에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네. 어제 한동훈 당대표의 당론을 입장을 의원들이 탄핵 찬성으로 가져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의총장에서 엄청난 또 혼란과 또 소요가 있었죠. 네. 좀 전에 이제 유인태 총장님 말씀처럼 이게 기존 당론을 또
변경하려면 의원들 3분의 2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3분의 2 동의는 무리예요. 네. 또 이제 어제 국민의 72표 입장은 얻었죠. 예. 2016년 당시에 또 우리가 또 배출한 또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또 탄핵해가지고 그런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탄핵의 강을 건너는데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금도 그 내지는 여전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2016년도에는 우리가 당론을 정하고 의원총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막 결정할 때까지 그때 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상호 원내대표였는데 그때는 좀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야 토론, 끝장 토론 뭐 거의 한 달 가까이 그 논란을 친박, 비박 여러 가지 논란을 뭐 겪었지만은 네. 그래도 이제 4월 퇴진, 6월 조기 대선 이 안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게 논의 결과입니다. 네. 수용하시지 않으면은 지금 이걸 우리가 계속 맡기는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수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 내용을 그대로 의원총회에서 또 다시 지금 비서실장인 정진석 네. 원내대표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의원들이 본회의에 민주당이 그때 탄핵 소추안을 냈는데 본회의장 들어가서 자유투표로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에도 이제 우리 중진들 또 모임을 하고 예. 간밤에 또 이제 한동훈 어제 대표가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당과 또 당권 제명 이 문제를 논의 어제 윤리위원회에서 했지만 그걸 한 번 회의해가지고 그걸 또 결과를 도출해낼 상도 아니죠. 이거는 앞으로 중진 또 뭐 최고위원 회의 다양하게 또 나름 당내 의견 수렴을 한 가운데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나 과정을 또 지켜볼 겁니다. 예. 김성태 그 전 원내대표님께서는 2016년 탄핵 당시에 국정조사 특별위원장도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위원장을 그러면 했죠. 좀 지금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좀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너무나 대접이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도 11월 달부터 시작된 촛불을 든 그 예. 국민들의 울분과 분노, 그걸 우리가 쉽게 수용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 당시 친박, 비박, 막 그 감정적 갈등. 예. 그렇지만은 최종적인 것은 국민을 이기는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네. 국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정치로 그렇죠. 예. 뭐 최종적인 판단을 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회 방송뿐만 아니라 여러 방송을 통해서 정말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이거 TF를 만들어가지고 이양수 위원장이 돼가지고 예. 2월 퇴진, 예.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이 두 개의 안을 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을 이제 용산에서 접하고 수용 못해. 난 탄핵 당하더라도 난 글쎄요. 뭐 예. 헌재에서 판단할 거야. 예.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논란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도 집권당으로서 네. 또 다시 대통령을 직접 탄핵에 국회에 동의하는 본회의에서 동의하는 것은 참 이게 할 짓이 힘든 아닌데 일이다.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냥 예. 본인이 조기 퇴진의 그런 결심을 가지고 네. 우리 집권당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그런 정치적 부담을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면은 그나마 국민의 원성을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저는. 예. 가장 그 좋은 길은 조기 퇴진이다. 이렇게 이제 해법을 제시해 줬는데 총장님께서도 아니 그 조기 퇴진이 탄핵밖에 더 있어요. 예. 본인이 안 하겠다고 어제 뭐 선전포고를 거의 뭐 실성한 사람처럼 저렇게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때문에 아마 내일은 생각보다 지금 뭐 7명이니 이 정도가 네. 아니라 좀 많이 불어날 거라고 봅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담화 많은 국민들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이제 정언들을 보면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진술했고요. 또 특전사령관 곽종군 사령관도 문 부시고 들어가서 의원 체포하라고 직접 전화 받았다고 정언들을 했어요. 그래서 담화 내용하고 좀 배치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국민의힘이 보수 우파로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당정 간의 갈등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원성만 더 자자한 이 모습도 지난 한 2년 6개월 동안은 거의 수직적인 당정 관계로 집권당 역할을 제대로 못했어요. 예. 뭐 그렇다면은 지금 어제 대통령 담화에서도 뭐 물론 이재명 대표 중심의 제1당인 민주당이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하지 않고 또 단독으로 법안을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고 또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또 뭐 검사를 포함한 이런 많은 또 장관들을 탄핵하면서 정말 자신이 임명한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국정을 필 수 없는 그런 참담하고 어려운 실정에 왔더라도 네. 그걸 해결하고 해소하는 그 방안이 예. 계엄령을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군인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럴수록 또 어렵지만은 여소야대 이 정부에서 협치를 통해서 야당에게 진솔한 국정 운영의 협조를 또 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어제 그 내용을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초당적인 야당의 민주당의 협조를 구하고 앞으로 우리도 그런 협치를 위해서 달라진 정부의 국정 운영 규정이나 방식에 대해서 대통령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 그걸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대통령 헌법적 권한 가지고 비상계엄 발동할 수 있어요.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그게 적시적지 않다 그러면은 또 계엄을 해제를 의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국회의 권능과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하든 대통령 어제 담화 내용이 합리화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을 이제 계엄군을 통해서 풀려고 그 했다. 담화를 예. 그 한동훈 대표 거 막 보다가 바로 끝나자마자 예. 나오는데 녹화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녹화분을 네. 들었다는데 그 실성하지 않고는 그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이미 여러 증언이 나왔는데도 뭐 국회는 보호하려고 했다. 아니 온 국민이 봤잖아요. 저 텔레비전으로 그날 상황을 또. 그 다음에 뭐 그 특전사령관이니 뭐 여러 사람들의 그 국정원 1차장 뭐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텔레비전도 안 봤는지 어떻게 어제 같은 담화를 그 전혀 사실에 맞지 않는 새빨간 거짓말 가지고 저게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무슨 의도로 어제 같은 담화를 사실 하나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런 겁니다. 네. 이게 뭐 이런 대통령이 그걸 바라는지 아닌지 몰라도 지금 내 지지층 강성 지지층 나를 위해 골기해라. 네.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게 서로 반대되는 집회가 진영 간에 뭐 광화문 여기 또 예. 여기 가까운 거리에서 해도 한 번도 불상사가 없었는데 예? 그래도 경찰에 협조하면서 시위들을 했는데 저걸로 진짜 뭐 이 걷잡을 수 없게 뭐 충돌이 일어나면은 진짜 그게 계엄의 명분을 삼지 않을까 이런 사실 걱정들을 꽤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담화가 예. 혹여라도 네. 내 강성 지지층한테 세게 나가서 붙어라. 뭐 이런 메시지 그러면 그걸 제대로 걷잡을 수 없는 그 충돌이 생기면은 그 사회 질서를 잡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계엄의 명분을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좀 걱정들은 일각에서 있죠. 예. 뭐 재판에 탄핵을 이제 기정사실하고 뭐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을 향한 어떤 메시지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여러 일련의 이제 활동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저께 이어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질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제 어제 그 담화도 있었고 계엄 사태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더 규명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네. 검찰에서 이제 법원에 영장이 발부돼서 지금 이제 구속 수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구속영장에 보면은 이 내란의 중요 종사자로 돼 네.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내란죄는 그게 뭐 구체적으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수개다 우두머리다 그런 이제 내용은
뭐 그렇게 또 정확하게 내용은 직신되지 않지만 내란죄라는 것은 김용인이 중요 임무 종사자면은 예. 그 위에 그럼 누가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예. 뭐 그런 측면이라면은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 계엄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상당히 대통령께서 막 이것저것 네. 너무 속상하니까 우발적으로 그냥 네. 국회에 정말 경고하고 본인 나름 이야기처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경각심을 경고하고 그 방식을 이 계엄이라는 이걸 동원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쉽게 우리가 동의하기 어렵죠. 네. 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뭐 계엄 당시에 이제 그런 군 지휘관들의 또 진술도 네. 중요하지만은 이제 그 전에 이걸 대통령께서 사전 계엄의 분위기를 가지고 많은 이제 접촉이 있었다는 그런 이제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좀 장관들도 사전에 알고 있었고 저도 어제 뭐 방송에 이야기했지만은 그 많은 대통령 측근들 대통령 뭐 안가 대통령 뭐 그렇게 사흘들이 매일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시피 했는데 네.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왜 뜯어말길 제대로 된 그런 정부 강요들이나 또 측근 인사들 없었냐 이거죠. 이 사람들도 저는 대단한 간신배들로서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예. 그걸 국회에서 규명해 줘야죠. 그런 예. 내용들. 총장님 어떻게 좀 시간이 좀 다 되긴 했습니다. 그래. 예. 그 내란 나오니까 저는 내란 등의 죄로다가 사형 선고까지 1심에서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네. 이걸 가지고 저렇게 빼려고 그러면 근데 그날 분위기로는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 대표가 그날 강요들은 거의 그런 국무회의 하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왜 와서 그냥 통과하고 5분 정도? 근데 다들 뭐 저 반대 거기에 동의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던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일단은 전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지. 오늘 아마 그 부분들을 많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기본법상 뭐 국무회의는 꼭 거쳐야 되는 사실 절차인데 그게 이제 뭐 유야무야 됐다 뭐 이런 형식적인 평가도 많이 절차가 된 있는 거죠. 예. 그 대통령께서 그날 계엄 선포 그 브리핑 논문까지 심지어 실장을 포함해서 따라가면서까지 그걸 아니 그걸 원래 말겠다고 국무회의도 안 하려고 한 거를 제가 듣기로는 총리가 이거 하셔야만 됩니다. 법에 따라. 그래가지고 그때 늦게 소집을 해서 원래 10시에 하려고 했던 게 10시 30분인가 늦어졌어요. 국무회의 그 부분도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